구독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엄마를 걱정해요. 나와 아기는 어때요? 우리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이해 못하냐. 우리 엄마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하겠어. 넌 내 입장이 되어 본 적 있니? 계속 이렇게 하면 이혼하자. 그런 사람하고는 살 수 없어. 우리가 이혼하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키울까? 당신한테 달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쉬운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맡게 된 부모는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종종 상처받는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먼저 연락하기를 바라지만 자녀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소식을 듣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년기의 신체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누구나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녀의 전화만 기다리며 살아가며 그것이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여깁니다. 겉보기에 강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로 향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너무 자주 소통하거나 너무 많은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은 아이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거리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80세의) 어머니인 아인 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녀는 매일 딸에게 3번씩 전화를 겁니다. 이런 전화는 항상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사절밀 어느 날 아인 여사가 전화를 하자 딸 애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엄마 전화하지 마. 나도 너무 바빠서 회사도 가야 하고 남편 가족도 돌봐주세요. 접촉을 줄이자 아인 여사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 신호만 돌아왔다. 아인 씨와 딸의 관계가 항상 차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인 씨는 남편이 화재 사고로 죽은 후 외로움을 느꼈고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아인 여사는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함께 노년을 즐기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재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인 여사는 자녀들과 가까이 살기 위해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아인 여사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녀는 의사소통에 능숙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것 외에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녀가 딸에게 건넨 전화는 처음에는 안부 인사를 위한 것이었지만 점점 잦아지고 방해가 됐습니다. 그녀의 딸 애차는 이러한 요구에 압박감을 느꼈다. 애차는 어린 시절 아인이 항상 두 오빠를 우선시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애차는 종종 비난과 차별을 견뎌내야 한다. 그녀가 고요를 알았던 그날,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밭으로 일하러 나갔고 그녀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한 기억이 지금의 거리의 근본 원인인 듯합니다. 팔전 예차는 자라면서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아픈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 후 애차는 엄마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부터 형제자매들을 부양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책임을 강요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인 씨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애차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애차의 두 오빠는 각자의 가족과 안정적인 직업 덕분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큰 형은 현재 해외에 살면서 직장 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둘째 형은 도시에 살면서도 어머니를 거의 방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애차는 가족의 책임이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압박감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연결 부족으로 인해 가족 간에 큰 거리가 생깁니다. 아인 씨는 항상 두 동생을 보호하지만 애차는 어머니에게 소홀히 여겨지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한 사람은 해외에 정착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머니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짐은 애차의 어깨에 놓인다.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지만 이 제안은 아인 씨를 불편하고 답답하게 만들 뿐이었다. 애차가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을 때 란 씨는 애차를 위로하기는커녕 우리가 왜 제왕절개를 해야 했어? 우리 가족 중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고 탓했다. 어려운 출산이에요. 이 말은 애차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아인 여사는 애차에게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아인 부인이 두 오빠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시일 그녀에게서 거리를 둡니다.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에게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녀를 불러서 꾸중했습니다. 그녀가 그들로부터 얻은 것은 차가움과 비난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의 건강에 대해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짧고 퉁명스러운 대답만 들었습니다.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또 다른 때 그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의 아들은 그녀를 피하며 말했다. 이번 주는 편하지 않아요, 엄마. 다른 날 하죠. 그 거리는 계속해서 아인 씨를 더욱 외롭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을 계속 옹호했고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인 씨와 애차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돈독해진다. 금이 가다 그녀의 전화는 더 이상 친절한 인사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애차는 엄마의 전화번호가 나올 때마다 무서워요. 애차가 도움을 거부할 때마다 널 오래 키웠는데 이제 필요해. 그런데 네가 거부하잖아라는 질책을 받았다. 이 말에 애차는 더욱 큰 부담을 느꼈다. 아인 여사는 아직도 자신의 의존과 강요가 자녀들을 소외시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 사랑스러운 행동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애차는 최선을 다했지만 과거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현재의 부담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이야기는 사랑과 기대가 점차 건강한 관계에 대한 장벽이 되는 끝없는 반복입니다. 하지만 애차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년간 어머니로부터 압박을 받고 결혼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신의 가족을 우선시하는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남편은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지쳐서 함께 살 수 없었고 그들의 어린 아들은 불안정한 보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차와 그녀의 남편이 자녀 양육권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아이는 딸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인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위에게 말했다. 내 손주야,
내가 데려가서 돌봐줄게. 어차피 나는 자유롭고 돌볼 시간도 있으니까. 바빠서 제대로 키우는데 집중할 기력이 없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애차와 그녀의 전 남편은 둘 다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인 씨는 손자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키우고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인 씨에게도 손주를 돌보는 일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부모님이 그리워서 자주 울었고, 아인 씨는 어린아이들의 심리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그녀는 점차 손주의 말을 듣고 그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었으며 내 인생에서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손자는 자라서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사랑을 다른게 가른 감회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차가 손자를 위해 엄마가 조용히 희생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녀와 애차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다. 아인 여사의 여정은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기도 하며 아무도 고통의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 수 없습니다. 애차의 아들 애시는 사랑으로 가득 찬 기억과 아픔으로 가득 찬 기억을 안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애신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실업, 무력감, 스트레스 증가에 시달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끝이 없보였고 실패할 때마다 애시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애시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신감을 잃고 위로와 영적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아내는 그가 기대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상냥하고 이해심이 많아 보이지만 점차 잔인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녀는 시어머니인 에차 씨와 시아버지의 할머니인 아인 씨를 매우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모욕적인 말과 차가운 행동, 무례한 태도 때문에 아인 씨와 에차 씨는 집안의 엑스트라처럼 느껴졌다. 아인 여사는 에차와의 이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통합하고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신의 아내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고 항상 자신의 존재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애신에게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며 그의 인생에는 오직 한 명의 여자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애신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내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22.1) 오랜 시간 동안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온 애신은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벗어날 방법을 찾지 않고는 잘못된 결정의 그늘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지만 존중과 사랑이 부족한 관계에서는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약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감정을 약화시킨 것은 그녀의 잔인함이었다. 그리고 애신은 애차 부인과 마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아인 씨!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출장을 간 사이 애신은 아인 부인과 애차를 거실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고 다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보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고 이제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대면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할머니. 애신이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할머니와 엄마를 위해 일어서지 않아서 잘못했어요. 침묵을 지키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쉬의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사랑이 함께 나타났다. 나는 그저 네가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이야, 아들아. 하지만 행복은 침묵과 두려움 위에 세워질 수 없어. 너는 진실에 직면해야 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도. 아이는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원합니다. 이 말은 애신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아내에 대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압박 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를 너무 멀리까지 놔둔 것이 잘못된 일이었지만 이제 그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애신은 다시 자신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패와 무력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회복하기 위해 친구와 전직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그 덕분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신의 결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특히 애신이 어머니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계속해서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애신을 찾아가서 그의 가족과 아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신은 다시 한번 딜레마에 빠졌지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잔혹함과 무례함을 견뎌야 하는 가정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없고 저는 학대가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애신은 오랜 고민 끝에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정직해야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별 후 애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잔인함과 무례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애신은 아인 부인과 애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피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할머니와 어머니를 돌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강한 여성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애신은 인생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정직과 인내만이 모든 폭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복이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인 여사와 애신 여사의 여정은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기도 하며,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치유되었습니다.